자, 감독님 그럼 지금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이제 경기 운영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특징을 아주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 관찰하시는지 선수들의.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축구 철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선수를 일단 장점들을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해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조금 캐치를 해서 그것들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훈련할 때 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는지 이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가 승무 내가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네. 승무가 사실은 가진 게 많은 선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승무가 조금 실수를 하면서 그게 여파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빌드업 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발생이 됐었어요. 볼이 왔을 때 패스를 조금 두려워하는 선수의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부분을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서 경기를 시키면 자꾸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무를 한 번씩 제가 위쪽에 한 번씩 놓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섀도우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수를 해도 뒤에서 한 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를 케어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선수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매니지먼트를 해서 선수 역발상이군요. 네. 실질적으로 선수가 뒤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윗선에 올려서 선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 특징을 극대화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역시 설명을 잘하십니다. 강사님이시죠.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시즌 유난히 퍼즐 게임을 즐기시는 모습이었는데 경기 운영에 있어서 팔색조와 같은 전술적인 부분의 변화를 주었어요. 핵심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과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과 대처에 대한 감독님만의 비결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모든 지도자분들이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에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분석관과 같이 분석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경기를 임하고 또 경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헤드셋으로 분석관하고 코치들이 올라가서 수시대로 저한테 이제 어떤 피드백을 주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경기를 관찰하고 선택하는 건 감독의 어떤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기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수비를 한 명 넣어서 파이브를 만들어서 그냥 수비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빠른 선수를 넣어서 카운터를 해서 한 방에 또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세밀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볼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또 많아지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대 공간이 벌어지는 틈을 타서 기술적인 선수를 고영준이나 요런 팔로세비치나 요런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넓어진 공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도자분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흐름들, 경기 흐름을 보고 여기에 어떤 게 맞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선수 교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항상 육체적으로 빠른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생각의 스피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용이한지 그리고 경기 상황에서의 생각의 스피드를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피니시까지 좀 더 접근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미드필드가 볼을 받아서 접근을 해줄 때 항상 적어도 3가지 옵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3가지 옵션. 적어도 3가지라고 그래요. 적어도 3가지. 마지막이 백패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서서 반대로 전환할 것인지 이게 패스가 앞으로 나갈 것인지 상대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볼을 접근할 때 벌써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라. 그래야 템포가 빨라지고 상대가 접근하기 전에 열려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볼이 빠르다.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하고
패스가 빨리 나가야 상대가 붙기 전에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큰 패턴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에서 작은 패턴들을 몇 가지를 선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측하고 예방하고 예. 이 두 가지를 조금 많이 요구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포항만의 경기 컨셉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조금 수비를 기본으로 하는 공격 축구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수비를 해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 볼을 뺏어서 어떻게 빠르게 피니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해요. 그리고 팀의 밸런스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볼을 받아서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실 선수들하고 많이 약속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올 시즌 기본 포메이션이 1-4-2-3-1을 주로 활용하셨고 네. 응용 포메이션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지션 경기를 하는데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경기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 비결이 혹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셨는지? 전체적으로 우리는 수비 위치를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가운데에서 미들, 중앙, 영준이, 범석이, 승무, 수빈이 요 팔로스비치가 4-2-3-1이지만 상대도 4-2-3-1을 나왔다 그러면 하나를 더 올려서 우리가 4-3-3이나 그런 형태가 되겠죠. 수비할 때는. 그런 상태에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변화를 줘서 좀 컴팩트하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균형 있는 경기 안에서 올해 K리그 1에서 전북 울산을 제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득점 포인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크 포인트는 득점을 잘 못한다라는 게 대중적인 시선과 또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올 시즌 전북과 울산보다도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무려 56득점을 했는데 전북이 46득점, 그 다음에 울산이 54득점이었습니다. 1, 2위 팀보다 득점이 많았던 경기를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인데 그 노하우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실점도 많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물론 뭐 사실 실점도 많았었습니다. 사실 예. 실점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실점이 없는 가운데 득점을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좀 실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좀 많았었고요. 우리가 선수라고 항상 훈련을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게 우리가 팬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팬들이 인정하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축구를 해야 되고 많은 득점을 해야 K리그 팬들이 좋아할 수 있고 흥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슈팅 훈련을 거의 정말로 슈팅 훈련을 한다 해서 득점이 많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슈팅 패턴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빌드업에서 피니시까지 가는 여러 가지 어떤 지도자분들은 그 패턴 훈련한다고 되겠어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의치 않아요.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틀을 기본적인 큰 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상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조금씩은 변하는 거지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작은 틀이 바뀌고 큰 틀은 항상 유지가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드업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마무리하는 것까지 훈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득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경기에 퍼포먼스를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적인 훈련이 상당히 중요했다. 예.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축구, 즉 하이 리스크를 안고 하이 리턴을 받았다. 그래서 실점도 많았지만 득점도 많았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축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역시 맞습니까? 정리가 잘하십니다. 역시. 그러면 지금 선수 구성에 있어서 신구 조합이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네. 특히 노장 선수, 그 다음에 젊은 선수, 그리고 임대 선수, 하물며 용병까지
아주 다이나믹한 스쿼드 안에서 원팀이 됐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꼭 이 부분만큼은 내가 선수들의 융합하는 작업을 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광석이가 최고 고참이었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준이 왕규로 이제 뚝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광석이가 너무 외로워서 이제 범석이를 내가 시즌 중반에 영입을 했던 부분이 이제 고참급 선수들이 이제 중창급한테 해주는 역할들이 있을 거고, 중창급이 또 어린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범석이를 딱 데리고 와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범석이가 팀의 그런 중심을 잘 잡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또 영준이를 내가 이제 임대를 해올 때 척추가 중요하다. 가운데가 뭔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준이를 승대를 보내고 나서 그 선수를 안 데리고 오면 나는 승대를 못 보내겠다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영준이가 와서 중심을 잘 잡아줬고 또 뒤에 광석이가 중앙수비에서 잘 잡아줬고 그런 요소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선배로서 말보다는 또 행동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올 시즌 유독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아주 빠른 공격 축구를 선사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선수들의 의식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볼을 빼앗기면 바로 수비하고 볼을 뺏으면 바로 공격하는 게 한 사람의 팬으로서 포항의 팬으로서 경기를 보는 내내 아주 익사이팅한 어떤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의식의 전환 훈련에서 어떻게 내려가서 경기로 적용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을 저는 이제 경기 형태로 많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예, 경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3-4-3, 3-4-1-2, 3-5-2 쓰는 팀에 따라 수비하는 방식, 또 공격하는 방식이 약간씩은 저는 다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3-4-3으로 나왔을 때, 3-5-2로 나왔을 때 수비하는 전체적으로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 상대가 이렇게 쓰니까 상대가 약점이 어딘지 거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해서 마무리까지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상대가 변화를 줘도 선수들이 바로 인지가 돼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서 공격이 나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분석적이신 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포메이션 그리고 전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유독 경기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기 분석을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시는지 상대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점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가 3백으로 섰는데 강팀이 3백으로 쓰고 사이드를 많이 올리다 보면 4백으로 수비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상대 미드필드까지 위에서 붙어버리니까 앞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자니 항상 미드필드, 사이드 라인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항상 미드필드하고 사이드하고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버려도 우리가 공간을 많이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공격 나갈 때 속공을 할 것인지 속공을 하다가 우리가 템포가 늦었을 때는 현저하게 이제 우리 페이스를 찾아서 이제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합니다. 프로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많은 지도자들에게 그 노하우가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가 이제 골프를 상당히 좋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이 골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골프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 우리가 그래도 2무 3 했을 때 3패 했을 때 연습장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야 되잖아요. 연습장 가서 막 때리고 뭔가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우울해지면서 자꾸 영상을 보더라고요. 힘들 때일수록 가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률이 좋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가 내 스트레스 해소법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기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장에서 스트레스가 나오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삶 안에서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서 앞으로 2021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는 조금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우리 스쿼드상, 대정상 우승은 사실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근데 또 지도자로서 우승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해같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축구를 하고 빠른 축구를 하고 재밌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회가 나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또 지도자의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정말 팬들한테 역시 포항은 다르다. 역시 포항 축구는 재밌으라는 그런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2020년 KFA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 중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많은 지도자분들에게 감독님께서 꼭 용기 있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저는 축구를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사랑하면 많은 것을 보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본인의 것을 찾고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나중에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